네, 7월 20일자 주식 클래스 내일 증시입니다. 오늘은 디커플링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시황과 함께 짚어보고 코스닥 200%의 위력 그리고 이동이 없어진 증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커플링이란 단어 자체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뭐 가만히 놓고 보면 코스피는 최근 동안 약간 2600선에서 갇혀 있고 코스닥은 8거래일 연속. 그러면 양 시장의 디커플링,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 자체는 전혀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많은 투자분들이 중국은 지금 경기 침체라는데 상해 증시는 32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 있고 중국의 홍콩 증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지부진하다. 근데 한국은 왜 이렇게 잘 갑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코스피 쪽은 약간 커플링, 뭐 중국 관련주 그렇죠.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디커플링입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뭐 전혀 이상한 게 없어요.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말장난 아닌 말장난으로 미국 증시로 가게 되면 미국의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심지어 S&P 500까지. 근데 여기는 약간의 디커플링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미국은 우리가 다우지수의 30개 종목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뭐 다음 주 금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30개 기업 중에서 4개 정도의 테크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이 있는 거죠. 그럼 애플이 다우존스 경기 민감주의 지수를 가리고 있다 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뭐 미국을 다우지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도 코스피 경기 민감주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답답한 거죠. 근데 그 이면은 우리가 말하는 다우 30 종목에는 4개 정도의 기업이 중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두 친구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걸 가리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럼 과연 디커플링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거냐 우리의 투자 전략은 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디커플링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시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또 무조건 코스피가 주춤하니까 코스닥이 무조건 내려올 거야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코스닥이 이렇게 치고 가니까 코스피도 언젠가는 치고 갈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핵심은 뭐냐 어느 정도 코스피는 코스피 나름대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3억주 밑으로 4억주 밑으로 떨어졌죠. 거래량이 감소하고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아까 나스닥 지수 같은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애플과 마소가 있었지만은 코스피 시가총액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 역할을 대신할 친구가 포스코홀딩스나 퓨처엠이 있지만은 미국 주식에처럼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처럼 상대적 비중이 높진 않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홀딩스가 상한가를 친다고 하더라도 10배나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LG엔솔하고 하이닉스 세 친구만 못 가도 증시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수 노름이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는 게 맞겠죠. 그럼 코스닥 200%는 뭘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럼 뭐냐 하면 바로 거래 대금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7월 20일자 기준으로 코스피는 4억주가 되지 않는 거래량이 나왔어요. 뭐 거래량은 6억주 되다 4억주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은 한 10조 정도가 거래되고 있어요. 그럼 코스닥은 어느 정도입니까? 코스닥은 거래량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조금 많은 10억조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종목도 코스피보다 한 300개, 400개가 많으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또 정치도 작으니까 시가총액도 작잖아요. 코스피 시가총액이 한 7분의 1 정도 됩니다. 근데 거래 대금 한 15조 정도가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나쁜 겁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두 가지를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과연 코스닥은 어느 정도가 우리 시장 관점에서 평균적으로 거래됐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HTS는 보니까 다음 데이터가 제공이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데이터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여전히 이제 이 파란색은 뭐냐면 ADR이라고 그래가지고 상승 하락 비율의 비율인데 지금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종목만 상승한다는 겁니다. 굳이 제가 어떤 종목인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는 올라도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 수가 여전히 많은 장이 전개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럼 오르는 종목에 베팅을 한다 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 비중을 늘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거래 대금이 15조 왔을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코스닥 거래 대금이 15조가 아니라 5조 원대로 내려갔을 때 이 5조 원의 3배수가 15조죠. 근데 3배수를 퍼센테이지로 표시하면 200%가 표시되니까 제가 제목에 이렇게 200%라고 적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진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목에 대한 설명인데
그럼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라고 이 글 가지고, 왜냐하면 시장은, 이 데이터는 대략 20년치 데이터인데요. 시장은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의 거래 대우나 파워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거를 잘 보시면 연초에 우리 1월달 초반에는 코스닥이 나빴죠.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때는 그럼 뭐 나쁠 때는 어느 정도가 나쁘다고 합니까? 코스닥이 대략 5조 원 정도 전후에 6조 원 정도가 거래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나쁜 겁니다. 그리고 10조 원대로 올라오게 되면 그러니까 5에서 6조 원 정도가 만약에 코스닥에 거래되고 있으면은 거래대금 기준으로요. 이거는 어제 오늘의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나쁜 겁니다. 대장주도 없고 지수도 움직이지 않고. 근데 이게 10조 원대 정도로 올라오게 되면은 양 시장이 나름 균형 있게 커플링을 보이면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때는 대부분이 지수보다는 이렇게 ADR이 100% 이상을 유지하면서 골고루 순환이 도는 장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로 지금과 같은 경우 코스닥 거래 대금이 이걸 올해 6개월만 분석해도 볼 수가 있는데 15조 원대로까지 올라가게 되면 지금처럼 15조 원대로까지 올라가게 되면 대표적으로 바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파란색이 많은 건 뭐냐면 상승 종목 수는 작고 지수는 오르는 장을 말합니다. 한 1년에 이런 테이블이 한 4, 5번 나와요. 올해 접어들어서는 4월, 3월 초순에 한 번 있었고요. 이때도 이제 거래 대금이 12조, 13조, 17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없었어요. 그렇죠. 올해 2번 있는 이슈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 아직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을 건데 지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3월 초순에 이겼던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랠리가 3월은 얼추 이렇게까지 갔었죠. 물론 이때도 이렇게까지 갈지 알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코스닥은 한 요 패턴 기준으로는 대략 요 정도 위치에 와 있습니다. 파워, 이 방성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만큼이 갈지 안 갈지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이 없어진 정시. 즉 무슨 말이냐? 물론 저는 이 내용을 적으면서 어느 정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미리 예단할 수는 없잖아요. 과연 이동주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전반부에 있는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 에코비엠도 보시겠지만 과연 포스코 DX의 약진 에너지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엔터주와 바이오주의 반등 탄력성입니다. 이게 코스닥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코스닥의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노려서는 엔터주, JYP라든지 기타 엔터주라든지 제약 바이오 쪽에서 어느 정도의 커버리지를 해주고 있는지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이 디커플링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코스닥 200% 위력에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뭐 감이 안 잡힐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한 가지는 다시 정리하면 이 두 개가 무조건 붙으란 법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커플링을 보이는 섹터보다는 디커플링에 핵심을 맞춰야 됩니다. 잡힐 때도 안 잡히죠? 미리 하차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